자, 오늘 우리가 함께 그려볼 지도는 바로 100억 원짜리 부의 설계도입니다. 한국에서 이 엄청난 부를 쌓으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와 냉철한 데이터를 통해서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00억 원.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2023년 KB금융 부저보고서에서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진정 부저로 불릴 수 있는 자산의 기준점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꿈의 숫자가 아니에요. 이미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특별한 클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볼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100억 클럽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고 거기로 가는 전혀 다른 두 가지 길을 따라가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선 실제 부자들의 데이터를 샅샅이 뜯어보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부를 지키는 비밀스러운 세계까지 살짝 엿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어려운 길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전략이라는 무기를 극단까지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유튜버 김짬부 씨의 이야기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김짬부 씨가 이런 말을 했죠. 제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지 절약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와, 이 말에 핵심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짠테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큰 점프를 하기 위한 종잣돈, 즉 발판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녀의 여정을 보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기술 그 이상을 보여주거든요. 모두가 욜로를 외칠 때 혼자 돈을 모으는 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바로 그 함께라는 힘이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됐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완전히 정반대의 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버는 파이를 극단적으로 키우는 전략이죠. 유튜버 영끌남이 바로 이 길의 대표주자입니다. 그의 철학은 이거예요. 지출을 줄이는 소극적인 방어가 아니라 내 소득 자체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공격.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이 또 다른 돈을 벌어오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분의 이야기는요, 진짜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공장 두 군데서 일을 하면서 교대 시간에는 차에서 쪽잠을 자고요. 남들이 10년 걸리는 기술을 1년 반 만에 마스터해서 자기 사업을 시작하죠. 그렇게 번 돈과 인맥이 더 큰 투자와 사업의 연료가 된 겁니다. 자, 보세요. 한쪽은 돼지 저금통을 꽉꽉 채우는 지출 통제의 길이고요. 다른 한쪽은 수입이라는 로켓을 쏘아 올리는 수입 확장의 길입니다. 정말 극과 극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자, 그럼 이 두 사람의 생생한 이야기가 과연 실제 데이터와는 얼마나 들어맞을까요? 이제부터는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4만 명이라는 부자들의 데이터를 직접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 부자들의 속살을 해부해보는 거죠. 딱 보니까 어떠세요? 흥미롭게도 데이터는 여전히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부자들의 자산 절반 이상은 여전히 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그래프,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앞서 봤던 영끌남의 전략이 왜 통했는지 숫자로 딱 보여줍니다. 부를 만든 가장 큰 동력, 보세요. 바로 사업소득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월급, 즉 근로소득과는 거의 3배나 차이가 나죠. 결국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해요. 물론 절약도 중요하죠. 튼튼한 기반이 되니까요. 하지만 그 위에 사업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달아야만 100억 클럽이라는 목적지에 훨씬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사다리 꼭대기까지 올라왔다고 칩시다. 정상에 오르면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기부터는 돈을 버는 게임이 아니라 부를 지키고 관리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패밀리 오피스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단순히 내 돈 관리해주는 PB 서비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한 가문의 경제 제국을 통째로 관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는 일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투자부터 시작해서 골치 아픈 세금이나 법률 문제, 그리고 다음 세대로 사업을 어떻게 물려줄지, 심지어는 우리 가문의 철학을 담아서 어떻게 사회에 기부할 건지까지 이 모든 걸 총괄하는 말 그대로 가문의 컨트롤 타워인 셈입니다. 결국 부의 최종 단계에 이르면 목표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나 혼자 부자가 되겠다는 축적의 단계를 넘어서 우리 가문의 부를 몇 세대에 걸쳐서 안전하게 지키고 물려주는 보존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면 이런 질문을 스시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절약은 도구였고 소득 창출은 전략이었죠. 그렇다면 이 모든 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체 뭘까요? 1원을 아끼던 때부터 시작해서 한 가문의 미래를 설계하기까지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부자가 될지를 묻지 않게 됩니다. 대신 나는 왜 부자가 되려고 했는가? 그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가요?